2020년 3월 22일 중국 광시성의 옥림시에서 하수도가 막히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하수도는 한 가정집에서 나오는 것이었는데 이곳의 집주인은 또 누군가가 변기를 통해 음식물을 내려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집주인의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큰 고기를 꺼내들며 도대체 누가 요리도 하지 않은 고기를 변기통으로 집어넣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고기처럼 보이지 않자 화들짝 놀라며 경찰을 부르게 됩니다. 조사 결과 한 가정집에서 흘러나온 것이었고 이곳을 새들어 살던 사람은 불과 4일 전 들어온 이봉평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이봉평은 1995년생입니다. 중국 광시에서도 버스를 타고 국도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면 도착하는 보바이현. 그런데 이곳에서도 작은 버스로 갈아타 남쪽으로 한참을 더 내려가야 도착하는 작은 마을이 바로 이봉평이 태어난 마을입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정신과 병력이 있었고 첫째 딸인 이봉평을 낳습니다. 이어서 2명의 딸과 1명의 아들을 낳은 집안은 말로 표현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가난한 살림이었습니다. 작은 마을에서 큰 도시로 나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극도로 적었고 이봉평은 우연히 이곳을 벗어나 전문대학교로 진학하게 됩니다. 빈곤 가정에게 주어지는 장학금으로 정부에서는 한 학기에 6,000위안의 학비를 지급해 주었지만 대학 생활 내내 가난한 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문대학을 졸업한 이봉평은 옥림시의 제1인민병원에서 응급실의 간호사로 취업하게 됩니다. 병원 앞 골목에서 350위안짜리 방을 얻어 살던 이봉평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병원에서 일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녀와 함께 일하던 동료들의 말을 빌리면 이봉평의 성격은 굉장히 온화했지만 가끔 완고한 부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온화한 사람이었지만 약한 성격이 아니었고 일을 무서워하는 일도 없어 보였습니다. 예쁜 외모를 가지고 있던 이봉평은 병원에서 미녀 간호사로 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직장 동료들은 조금만 꾸미면 예쁠 것이라는 말을 자주 해줍니다. 농촌에서 올라와 전문대학교에서도 어렵게 살아온 이봉평은 병원의 월급은 5,000위안에서 8,000위안 수준으로 옥림시에서도 모자라지 않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월급도 높고 방값도 적은데도 그녀는 매달 돈이 부족했습니다. 2019년 6월 이봉평은 친구를 통해 핸드폰 앱을 소개받습니다. 중국의 메신저인 QQ를 통해 받은 메일로 다운로드한 앱은 한 개의 게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1에서 10까지의 숫자를 가지고 10개의 숫자 조합에 있는 홀수와 짝수를 맞추는 게임으로 머리를 쓸 필요도 없는 단순한 게임이었습니다. 처음 로그인 시 100위안의 연습 금액을 지급해주고 현금으로 바꾸는 것도 쉬웠습니다.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이봉평이 버튼 한두 번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이 게임에 빠져들었고 하루에 수만 위안을 잃기도 했지만 한 번에 10만 위안을 벌어들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루에 수십만 위안의 돈이 오가는 게임을 하며 평생 만져보지 못한 돈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만졌습니다. 2019년 10월 그녀가 게임을 시작한 지 4개월이 지났을 무렵 신용카드로 게임에 돈을 충전하던 그녀는 2개의 신용카드를 통해 290만 위안의 돈을 빚지게 되었습니다. 돈을 갚기 위해 갖은 방법으로 돈을 빌리러 다녔고 어느새 병원에서도 도박을 하는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자연스레 돈을 빌리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던 중 25살의 이봉평은 척추과 부주임이었던 50살인 나원건의 문자를 받습니다. 처음 병원으로 들어왔을 때부터 흑심을 품고 있었던 그는 이봉평이 돈을 빌리러 다닌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문자를 보냅니다. 약속 장소인 호텔에서 만난 나원건을 통해 20만 위안을 받기로 하고 그 대가는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한 번에 5만 위안씩 주며 2020년 3월까지 수차례 만남을 이어왔고 이봉평은 견디기 힘들 만큼 수치스러웠지만 눈앞에 돈을 보며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봉평은 처음 방을 잡고 나원건을 만났을 때 자신이 살아온 평생 중 가장 큰 충격을 받습니다. 많은 나이 차이와
샤워를 끝내고 화장실에서 막 나오는 그 광경은 머릿속에서 도저히 지워지지가 않았습니다. 나원건은 20만 유안의 돈을 빌려주면서 이봉평에게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겁니다. 5만 유안과 25만 위안짜리 2장의 계약을 적으며 총 30만 위안의 돈을 갚으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도 안 되고 일주일에 3번씩은 자신을 만나주어야 한다는 조건을 내겁니다. 자신의 아이를 낳아주면 더 좋다는 말을 하며 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이봉평은 도박을 하는 취미를 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훗날 은행의 이체 기록을 통해 나원건의 돈을 일부 갚았던 것으로 나타나지만 돈을 갚는 문제로 나원건과 이봉평은 계속해서 마찰을 일으킵니다. 그 와중에도 만남은 이어가야 했고 시간이 흐를수록 이 정신적 충격을 받아들이기 힘든 이봉평이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사람이 정말 미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검색도 해보고 결국 가장 적은 힘으로 사람을 눈앞에서 치울 방법을 찾더니 2020년 3월 20일 밤 집으로 찾아온 술에 취해 있던 나원건을 자신의 계획대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나원건의 핸드폰으로 10만 위안의 돈을 자신에게 보냅니다. 자신은 성폭행에 의한 정당방위라는 변명거리를 생각해두고 다음날 정상적으로 병원으로 출근합니다. 나원건의 아내는 병원으로 출근한 남편이 연락이 되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며 하수도를 막았던 물체가 바로 나원건이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3일, 2020년 3월 23일 새벽 1시 경찰에 의해 이봉평은 체포됩니다. 10월 30일 옥림시의 인민법원은 이봉평에게 3만 위안의 벌금과 사형이라는 판결, 그리고 나원건의 핸드폰을 통해 훔쳐간 10만 위안의 돈을 가족에게 돌려줄 것을 명령합니다. 1심 재판에서 진행된 검찰이 사건 경위를 판사에게 설명하던 중 이봉평을 나원건의 혼외 정인으로 소개하자 극도로 흥분하며 대답합니다. 본인은 그 사람의 정인이 아니고 생각할수록 역겨운데 50살이 넘는 사람이고 내 아빠로도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이었죠. 1심 재판의 결과에 대해 가족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내비칩니다. 자신의 딸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피해 남성의 잘못도 분명하다고 주장하죠. 하지만 2021년 8월 20일 열린 2심 재판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결과가 나오며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봉평의 사형은 2023년인 지금까지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한 소녀가 도박으로 평생 벌기도 힘든 돈을 만져보고 잃어본 것은 이 사회의 무서움을 아직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한 대가라고 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책임은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건 불법적인 유혹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도 나의 책임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 지상이었습니다.